그래도 여자 환자는 잘 없어요, 그죠? 그렇죠. 특이하게 여자분들 없고 진짜 이거는 남자들의 병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 TV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노경한입니다. 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은호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찬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같이 모였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통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정형외과 의사회에 또 중요한 두 분 모셨고요. 오늘 한 분은 또 특별하게도 통풍 증상을 경험을 하셨던 이사님이십니다. 우리 신은호 이사님 모셨고요. 최근에 얼마 전이었죠. 그 통풍 증상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어땠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통풍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통증이 심해서 환자분들이 보통 병원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정도 심하진 않았습니다. 심하진 않았고 이게 통풍인가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 했던 게 이제 고기를 주로 먹는 이제 카니보 다이어트라는 게 있었는데 카니보 다이어트 한 다음에 요산 수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한 7점대에서 한 거의 10점 가까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통풍이 저희가 유전적인 소인이나 이런 건 다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발병을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그런 저희 이제 어택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발작이 일어나냐 안 하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진단 기준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요인은 갖고 있었는데 아프지 않게 지내다가 손으로 왔는데 충격 한번 딱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손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환자분들 주사를 해야 되는데 손이 왜 아프지? 이러면서 이거 혹시 통풍 아닐까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요산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염증수도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는데 그때 한동안 좀 괴로웠습니다. 근데 손으로 오셨어요? 네, 저는 이상하게 손으로 왔었습니다. 보통은 좀 발이 흔하죠. 발 관절을 많이 와서 이제 되게 다 절뚝거리면서 이제 오는데 특이하게도 약간 손으로 좀 왔다는 경우가 있어요. 진단은 근데 그러면 뭘로 어떻게 하셨었어요? 저는 사실 우리 통풍을 확진하려면은 원래 이제 관절에서 천자를 해서 원래 저희가 이제 그 유산 결정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자 정도로 이렇게 물이 차지 않아서 그냥 일단은 피 검사해서 유산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이제 손가락에 발적, 부종, 통증이 있어서 그냥 아마도 통풍이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었습니다. 보통 통풍 환자 오시면 딱 그 특징적인 게 있지 않으신가요? 보통 절뚝거리면서 와서요. 그냥 이게 절뚝거리면서 오고 저는 첫 질문이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왔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되게는 이제 며칠 안 된 시점에서 갑자기라는 표현을 하면 되게 통풍을 좀 의심하고 접근하긴 하는데요. 대신에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되게 피 검사를 하긴 하지만 저희가 가끔씩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이유가 유사하게도 주변에 석회가 껴있거나 그러면 갑자기 아파질 수 있어서 저는 보통 엑스레이를 찍어서 석회가 없는지를 보통 보고 그 다음에 없으면 그제서야 이제 통풍의 가능성을 언급을 좀 드립니다. 다들 경험 있으실 텐데 특징적인 그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딱 진료실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약간 좀 통통하신 분, 꼭 비만이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날씬한 사람들보다는 약간 몸집이 좀 있으신 분들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막 못 주무셨다고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빨갛게 부어 있고 그래서 혹시 예전에 피 검사에서 통풍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전혀 없으시다 그러고 갑자기 통증이 급성으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밤에 자다가 잠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게 요산이 확 올라가 있고 급성 통풍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피 검사 그때 결과는 얼마쯤 나왔었어요? 저는 원래 고요산 혈증이 원래 좀 있었거든요. 평소에 한동안 검사해보면 7점대가 나와서 제가 사실 그 다이어트가 이제 공중파 방송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촬영을 했던 건데 하면서 또 불안했죠. 근데 어김없이 발작이 오더라고요. 제일 최근에 했던 검사는 8점대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그 진단 받았을 당시에는 한 9.9 정도. 최근에도 8점대로. 지금도 8점대. 그러니까 지금도 정상까지 이제 내려오진 않았고 아직은. 그래도 지금 증상은 없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급성 통풍 있을 때 치료 보통 어떤 거 선호하세요? 저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 오셔서 가지고 통풍이 의심되면 이제 피 검사를 해놓고 피 검사 결과까지 저는 한 며칠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이제 할 수 없어서 설명드릴 때 되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아파진 거를 급성 발작이 찾아왔다 얘기하고 그 급성 발작이 조절되고 나면 그때 이제 증상이 좀 조절되는 휴지기 때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제를 쓰는 걸 고려해 본다. 피 검사를 확인한 후에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통 급성 발작일 때 쓰는 약제가 대개는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와 그 다음에 콜킨이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약을 보통 쓰고 증상 조절이 얻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요산 수치에 따라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이제 페브릭이나 아니면 자이로릭이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절뚝거릴 때는 저는 보통 추가 옵션으로 냉찜질을 좀 하시라고 언급을 좀 드리고 당일날 왜 엉덩이 주사 맞는 거 왜 감기 걸리면 맞는 주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염제 주사인데요. 그거 보통 놔드리고 그다음에 냉찜질 좀 해드리고 만약에 너무 심하게 절뚝거리면 저는 거의 못 걷는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깁스도 채워드려요. 좀 디디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급성 통풍 때는 소염제 그리고 폴키신이라고 하는 이제 요산 급성 통풍이 있을 때 증상을 좀 떨어뜨리는 약을 쓰기도 하고 스테로이드도 가끔씩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요산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요산 강화제를 쓰고. 그래서 이사님 혹시 그 목표로 하시는 요산 수치 그 값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도 요산 수치가 한 7점대로 약간 높은 편이었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급성 발작 왔을 때 주사 받고 약 먹고 하면 증상이 금방 조절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절이 잘 안 돼서 먹는 스테로이드까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재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산 수치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해보기 하려고 지금 저는 6.0 환자분들한테도 6.0 정도를 타겟팅으로 삼아서 요산 강화제를 6.0 이하까지 떨어지신 분들은 일단 한번 끊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금 아직 한 8점대가 나오고 있어서 계속 지금 요산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통풍이 오게 되면 다시 6개월, 한 1개월에 3개월 정도는 보통 조용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보통 약을 먹다가 끊으시죠. 괜찮다 생각하고 끊는데 또 다시 오시고 또 다시 오시고. 그래서 그 무증상 고요산 혈증, 혈중에 요산이 많은데 증상이 없을 때도 이전에 급성 통풍이 있었던 분들은 저희는 이제 치료를 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보통 우리가 유발인자로서 뭐 술, 고기, 운동,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없이 살아보세요는 스님이랑 신부님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못 알려진 얘기 중에 이 한 번 약을 먹으면 끝까지 계속 먹어야 돼요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환자분께서 요산을 조절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산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약을 드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그냥 술, 고기, 스트레스, 운동 이런 거 없이 사는 거 어려우니까 그냥 행복하고 마음껏 살기 위해 약을 드시며 살고 싶은 대로 사셔라 이렇게 보통 언급을 좀 드리거든요. 저도 좀 동의하는 게 통풍에 안 좋은 음식 찾아보면은 먹을 게 없죠. 네, 먹을 게 하나도 없죠. 채소 중에서도 또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퓨린이 많기 때문에 뭐 채소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뭘 먹고 싶어도 먹고 싶은 게 없는데 또 그렇게 절제를 하고 되게 자기 관리를 잘 했는데도 또 똑같이 다시 재발하는 분들은 굉장한 좌절감에 오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관리를 잘 하는데 요산 강화제를 복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고요산 혈증 자체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다른 몸에도 다른 부에 염증을 유발하니까요. 신장이 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신장 그 퓨린이라는 물질 자체가 대사돼서 나오는데 요산이 생성이 되는데 요산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이게 자꾸만 요산에 생겨 있는 결정을 백혈구가 먹고 염증 물질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 통증을 일으키는데 신장에도 염증 물질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신장에도 당연히 무리가 될 수가 있고 혈관 건강에도 별로 안 좋아서 보통 통풍 있으면 그 비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대사증후군 그죠? 또 그런 만성 질환과도 많이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또 내과에서도 많이 류마티스 내과나 이런 데서도 치료를 같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통풍 때문에 이제 관절도 망가지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가끔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제 통풍성 관절염처럼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결절이 관절 안에 침착이 많이 돼서 관절 기능 자체가 잘 못하는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이긴 하죠. 그래도 여자 환자는 잘 없어요, 그죠?
그렇죠. 특이하게 여자분들 없고 진짜 이거는 남자들의 병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남자보다는 여성에서는 확실히 빈도수가 줄 수밖에 없는 게 여성 호르몬이 요산 배출을 하는데 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통풍을 경험하는 경우들은 좀 있고 폐경 이전에는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비율이 낮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풍 환자분들한테 이거 피하고 하시다 보면 진짜 피할 게 없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인데 고기를 많이 먹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먹은 다음날은 어김없이 뭐 안주가 뭐가 됐든 손 종류가 뭐가 됐든 다음날 바로 발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대폭 줄였습니다. 대폭 줄였고 그게 지금 치료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정말 좀 피해야 되는 것들은 탄산음료, 술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술 자체에 있는 알코올 또 인공 과당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신장에서 빠져나가는 요산을 거의 잡아다가 다시 혈액에다가 넣고 있는 거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피해야 되고 술도 뭐 종류에 따라서 물론 맥주가 제일 안 좋고 사실 뭐 소주나 이런 데에는 위스키나 이런 데에는 퓨린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알코올 자체가 요산을 체내에 축적하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술 자체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도 하지만 실제로 겪었던 또 경험담까지 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세한 건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정형외과 가셔서 꼭 진료를 잘 받고 진단을 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